어느 정도다? 이 학원 어때요? 이 학원 좀 이상해요. 여기는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에요. 자기가 오늘 공부한 거를 선생님한테 설명을 해야 돼. 먼저 한번 설명해볼까? 전류는 좀 나의 그림을 말하는 것이고. 저도 특목고를 많이 보낸 선생님이에요. 나름 잘 나갔고요. 선행은 불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학원 마케팅이라고는 얘기합니다. 학교 수업만으로 정말 가능하다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영어 수업에 목을 메고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고 이제 놀랍지도 않는 우리 사교육의 단면입니다. 학원들은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선행학습을 부추기는데요. 그런데 오늘 모실 분은 사교육을 그만둬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본인은 정작 학원 원장 선생님인데 말이죠.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교육 반대. 네. 다른 사람은 다 그런 얘기를 해도 학원 선생님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교육 반대라기보다는 이제 현재 문제되는 사교육의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교육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교육이 원래 가졌던 의미가 지금 많이 왜곡되어 있고요. 그 왜곡된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힘들지만 실제 이제 학원에서 계시는 분들도 그 자긍심에 상처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르치는, 자신이 꿈꾸는 사교육은 이게 아닌데 외부에서 그런 걸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학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교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교육을 현장에 계시는 분이 사교육 반대한다고 하면 네네. 학부모들은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진짜 학원 안 다니셔도 되는 건지 그 의구심, 불안은 여전할 것 같거든요. 네. 진실을 하나 모르고 계시는 거가 있다고 봐요. 아니면 또는 외면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학교 수업만으로 정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 수업만으로 가능한데 그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너무 쉬운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옆에 아줌마가 옆에 아이들이 하니까 같이 하면은 좀 불안함이 없어진 거 있잖아요. 같이 하니까 뭐 그런 어떤 심리가 진실을 조금 아는 걸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원을 한 10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모든 아이들이 학교 수업만으로도 자기가 꿈꾸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찾아주자는 거죠. 다른 분들한테 도움 받고 싶을 때 학원은 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좀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목적이 또 그만큼 다른 애들 하니까 다니는 것도 있지만 선행학습을 가장 우선시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선행학습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공부가 즐거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탐구가 즐거운 거죠. 자신이 어떤 뭐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걸 즐거운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의 탐구력 때문에 그 공부하고자 욕구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선행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아이들이 아니면 사실은 선행은 불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조금 공부를 하는 애들이 더 학문적인 욕구가 있어서 선행학습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효과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뭐 단순한 예로 이런 질문을 드리죠. 제가 학원에 이제 상담하는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학교에서 수업하고 왔으니까 오늘 학교에서 수업한 거 교과서를 보여줄게. 교과서 보고 오늘 배운 거 책 보고 설명해 줄래?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이 질문에 아이들이 상당히 당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인데 책을 보고서도 아니면 참고서나 필기한 거 봐도 돼요. 근데 보고 설명하라고 했을 때 설명을 대부분이 못 하고요. 흔히 말하는 특목고 가는 아이들조차도 그날 배운 거 책 보고 설명하는 능력이 아주 떨어져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선행학습이 횡행하게 됐을까요? 왜 너도 나도 다 선행학습하는 걸까?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보습 입시학원이 사실은 97년도 이후에 이제 좀 많이 생겼어요. 그때는
스파르타식 학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을 학원에서 잡는 거죠. 근데 그때도 내신 위주였습니다. 이제 IMF 지나서 월드컵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통장에 있던 돈을 끄집어내서 두 군데에 투자를 합니다. 한 군데가 흔히 말하는 이제 땅에 투자하죠. 부동산에. 그리고 또 하나 투자하는 게 우리 아이들 미래에 투자한다고 해서 사교육에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2002년도는 우리나라 이제 흔히 말하는 특목고 시장에서 영재학교라는 게 처음으로 신입생을 받아요. 그러면서 영재학교 붐이 과거와 외고의 붐을 끄집어 올려요. 그럼 영재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해야 돼. 뭐 4, 5학년 때부터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수학은 기본이야. 근데 영재학교 가서 보니까 수업이 영어로 영어라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해야 돼, 미리. 그러면 이런 선행학습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뻑한 바뀐 교육제도,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서 선행학습도 많이 그렇죠. 되게 근데 되네요. 선행학습을 이제 학교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경쟁 심리죠. 불안 심리보다는 경쟁 심리가 저는 선행학습을 좀 더 키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일반적인 보습 학원에서 복습 위주로 내신 위주로 했어요. 네. 근데 특목고 가는 아이들이 생기고 영재교육원을 가는 애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부럽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갔냐고 하니까 학원을 다녔다고 해요. 근데 학원에서는 사실 아는 분들은 아는데요. 아이들이 잘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와서 해서 가는 아이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낸 학원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세울 수 있는 게 우리는 좀 더 빨리 선행을 했고 그거를 심화를 했고 근데 선행해서 심화를 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수학의 과목에 사실 그게 많이 있는데 선행해서 심화된 게 아니고 감각이 있었던 건데 이 감각을 학원에서 어떻게 포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저는 선행이 많이 부분을 그럼 여하튼 뭐 과정은 그렇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그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하신 거죠, 그거는. 오해인가요? 그렇죠. 뭐 제가 다른 부분에 이 부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나름 김해에서 특목고 1세대 강사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강사셨죠. 예, 나름 잘 나갔고요. 지금은 학원 이름에서 제 이름이 빠졌지만 학원 이름에 제 이름도 들어갔었어요. 그 정도로. 예. 근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정말 많은 아이들을 특목고에 보냈지만 그 아이들 중에 저로 인해서 간 아이들은 정말 작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이 잘해서 내신이 좋아서 그리고 스스로가 잘해서 간 케이스가 지금 많습니다. 방송이라고 너무 겸손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저도 제 자랑하면 좋죠. 근데 그 아이들을 제가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안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저한테 정말 소중한 경험을 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학원의 구조는요. 그런 특목고 아이들이 많으면 일반 학생들도 많이 오는 구조잖아요. 그런 특목고의 열풍이 거꾸로 선행학습을 이제 좀 예쁘게 포장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은 학원들의 경쟁도 일조하지 않았을까요? 불필요한 학습을 계속하라고 막 마케팅 엄청나잖아요. 사실 학원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는 건 맞죠. 그리고 이제 학원 마케팅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학원에서 흔히 수입을 높이기 위한 전략. 그리고 이제 도리어 거꾸로 학원에서 지금은요 선행학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학원은 잘 못하는 학원의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경험을 좀 했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학원이었다가 조금 이제 변화를 좀 줘서 복습 위주로 가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선행학습 할 수 있지만 아이의 상황이 선행보단 복습 위주로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래도 선행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반감을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이상한 학원이 되는 거고 못하는 학원이 되는 거고 그런 소문이 정말 나더라고요. 네. Try to see it my way. Do I have to keep on talking till I can't go on? Why you see it your way? Run the risk of knowing that our love may soon be gone. We can work it out. We can work it out. Think of what you're saying. You can get it wrong and still you think that it's alright. Think of what I'm saying.
그 사교육의 현장에 계시는 분인데 네. 사교육을 반대한다고 하시면서 그 교육 시민 단체죠. 네네. 사교육 걱정 없는 모임. 거기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거기는 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이제 아깝다 학원비라는 소책자가 나왔고 네. 그 책자를 읽고 이제 잘못된 사교육 정보 12가지였는데 저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잘 만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사서 학부모님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입시학원 원장이 아깝다 학원비라는 입시 사교육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사교육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입시 사교육에 대해 걱정을 이제 덜자 하는 내용이죠. 그 책을 사서 이제 부모님 나눠주니까 연락이 왔어요. 입시학원 원장 맞느냐. 그러니까요. 네, 책을 사서 나눠주는 거. 무슨 의도냐. 예, 기특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등대지기 학교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엄마 아빠 사교육이에요. 네. 엄마 아빠 교육을 인터넷 강의로 들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변화를 많이 겪었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교육에 대한 정보가 정말 작았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사회 구조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서서 우리 사회를 좀 바꿔주면은 우리 아이뿐만 아니고 우리 이웃 아이들도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학부모들은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 우리나라 사람은 결과를 중요시하잖아요. 그럼 메시지는 뭐냐? 그럼 학원을 보내지 말라는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네네. 학부모들의 일반적인 뭐 대체적인 반응은 어때요? 일단은 놀라워하시죠. 좀 이상하시기도 하죠. 일단 입시학원 원장이 불필요한 사교육 줄이자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입시학원 원장 얘기하는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안심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좀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 중에 그런 말씀 드립니다. 먼저 지금 사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라면 이제 물어보라는 거죠. 왜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학원을 갔을 때 간 이유가 뭔지. 근데 아이들 반응은 한결같잖아요. 엄마가 가라 그랬어요. 네. 그런 반응이 많잖아요. 네, 그런 반응이 있는 반면에 이제 원해서 가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가는 경우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경우에는 안 보내줘서 원망했다가 나 가야 되겠다고 가는 애도 사실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도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던졌던 정말 지금 학원에 다녀서 효과 보고 있니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아이들은 많이 없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효과를 있건 없건 간에 언제 그만둘지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효과가 있더라도 목표를 채웠으면은 목표 이뤘으면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목표가 생기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학원을 당장 그만두지 않더라도 언젠간 그만둬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갈 때 생기면 정말 가야 되는지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니다가 또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적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아깝다 학원비라는 네. 팟캐스트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뭐 방송을 많이 좋아했어요. 팟캐스트 방송을. 그래서 듣다가 우리 사교육 걱정 세상을 꿈꾸는 우리 회원님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제가 외부 강의를 나가잖아요. 그 강의 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공감해보면 어떨까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서 김해 YMCA 방송실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저희가 빌려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녹음을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는 학원 수업 하시고 네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네. 방송제에서 만만치 않죠. 방송 네, 그래서 하시는 게. 방송을 녹음하는 시간대도 네. 보통은 밤 9시 이후에 녹음을 해요. 야밤에. 예, 그러니까 저 말고 두 분이 더 계시는데 네. 3명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9시 이후거든요. 조회수가 뜨잖아요. 네네. 반응이 어때요? 지금은 나름 인기가 있는 좀 방송이고요. 인기의 요인은 뭐라고 예, 보십니까? 훤칠한 외모와 뭐 입담? 목소리만 나가니까 그런 거 이제 무엇보다도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보다 불안감을 이제 좀 줄여주는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부모님들의 봐요. 불안감을 그렇죠. 줄여주는. 네. 타이틀을 잘 지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아깝다 학원비 아니라 그래 나도 아까운 찰나였어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사춘기를 빨리 끝내는 방법, 신나는 여름방학 보내는 거,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기말고사가 알잖아요. 끝났잖아요. 그
이상적인 기말고사 대비하는 방법은 뭘까? 그런 이야기도 뭐 나눠보고 그리고 행복한 엄마 아빠가 되는 방법 뭐 그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가장 좀 큰 반향을 일으켰던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역시 영어였던 것 같아요. 예, 영어 방송이 이제 업로드 됐을 때 조회수가 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죠? 이제 대부분의 사실은 영어가 가장 문제되는 이유는요. 너무 일찍 시작을 한다는 거죠. 조기 교육.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 시기가 있다는 이론이 있었죠. 그 시기를 놓치면 영어를 못한다는 그리고 영어를 다시 하려면 너무 힘들다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발음을 오렌지로 해야 되는데 예, 오렌지가 된다는. 근데 그 이론이요 알고 보니까 모국어에 대한 이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국어를 시기를 놓치면 모국어를 배울 수 없다는 건 맞거든요 과학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는 영어 안 쓰잖아요. 그런데 모국어를 영어에 있는 나라처럼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고 이제 하니까 태아 때부터 이제 태교 때부터 이제 우리가 영어를 하는 게가 있는데 사실 전문가분들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이게 조기 영어 교육이 얼마만큼 아이들을 망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은 학원비에 등도 쉬고 네. 선행교육을 힘들어하는 아이들 모습 보니까 정말 괴롭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이제 선행교육은 좀 이제 그만하자. 지금 정치권에서도 선행교육 금지법 추진 중이잖아요. 네. 관심이 많은데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 입장에서 또 다른 학원 원장님들 굉장히 비보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선행교육 금지법이라는 법안이 이제 정부 여당과 야당에서 거의 동시에 발의가 됐어요. 발의가 됐고 차이는 여당의 발의안에는 사실 두 내용 거의 같은데요. 여당은 사교육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건 빠져 있고요. 야당 쪽 안은 사교육에서도 선행교육 금지를 시켜야 된다. 그 내용이 포함 있는데요. 근데 입시학원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법안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교육에서도 선행교육을 금지시켜야 되는 건 맞다고 보는 거죠. 저도 법 자체를 만드는 거는 반대를 합니다. 그 법이라는 자체는 강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게 강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선행교육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정도로 선행교육의 폐해가 너무 심한 거죠. 근데 이거를 그래서 당장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불량식을 먹지 말라는 것처럼 선행교육이 정말 좋은 거라고 증명이 잘 안 되는 거고 많은 나이가 필요 없는 거고 선행교육 안 받은 아이들 학교에서 수업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빼앗겼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은 선행교육 금지법을 사교육까지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원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도 네. 음성적으로 네. 이제 암암리에 또 선행 학습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음성적으로 왜 몸에 안 좋은 거 할까요? 몰라서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불필요한 경쟁 심리 그리고 효과 검증되지 않았는데 막연한 그 효과된 기대감 그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그걸 좀 그런 방향으로 부모님들이 밀고 나가지 않을까. 근로시간 일주일에 40시간 넘은 어른들도 법적으로 이제 막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40시간이에요. 주 5일 학교 다니죠.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학교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이런 지금 여름방학이잖아요. 2학기 진도를 나가요. 학원에서. 근데 9월 달에 되면은 학교에서 2학기 진도 나가죠. 근데 학원에서 또 나가요. 그리고 시험 기간 되면은 또 이론 수업합니다. 4번을 하죠. 처음에 학원을 가는 아이들은 모르지만 학원을 좀 다녀보는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방학 때 또는 학교에서 하는 수업 내가 저거 안 들어도 내가 시험 기간 때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아니면은 내가 방학 때 들었는데 학교에서 들은 걸 내가 왜 또 들어? 난 벌써 들었는데 알고 보면 모르는데도 들었다는 그 사실을 갖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선행교육 금지법이 통과돼도 아까 말씀하셨던 음성적인 거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 시작될 수 있다고 봐요.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처음 수업을 받아요. 학교 수업 받을 때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리고 지금 수업을 놓치면 다시 못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절박함이 있겠죠. 예. 그러면 그날 배운 걸 그날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지금부터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학교 현장에서 네네. 공교육에서 그러니까 미리 진도는 위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선행학습하고 네네. 그러니까 진도 위주 학습이 아니라 교육 과정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초중에서 이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거는 이제 평가의 문제가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평가 그리고 너무 이제 선행 위주의 평가. 중학교 때까지 시험을 안 쳤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긍정적인 의미가 별로 없어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시험을 쳐야지 애들이 공부한다. 근데 그거는 아이들의 어떤 적성, 그 과학적인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인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봐요.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가 성적 때문에, 시험 때문에 했다고 뭐 아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초등학교 때 시험은요, 정말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는 거의 사교육에 올인했다고 봐야 돼요. 1학년 때부터 하여튼 한 달에 한 250, 300만 원은 늘 아이 교육비에 다 들어갔으니까. 학군 좋은 데만 제가 집을 전세를 가고 팔고 사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4번을 이사를 다녔어요. 제가 한 4살부터 영어 유치원에서 지금까지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일기를 쓰기 싫어하는 아이가 영어로 빽빽하게 뭘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뿌듯해가지고 얘가 봐라 이거 보니까 내용이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가기 싫은데 엄마가 실망하는 모습이 싫어서 억지로 다니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모르고 그 역시 우리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못 판단한 거죠 제가. 그래 그 뒤부터는 공부를 안 하려고 하대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해. 나보다 더 뛰어난 아이들이 나를 이기는데 내가 잠 안 자고 하면 뭐해. 너무 빨리 저희 아이는 그거를 경험한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 아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부모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모의 입장을 떠나서 아이들만을 생각을 해도 이제 불안한 그 마음을 떨칠 수가 없는데 수동적인 아이가 아니라 정말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돼요? 가장 필요한 요소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의 학습에 대해서 관심 많은 엄마 아빠일수록 자신의 그런 어떤 욕구 불만을 채우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대리만족하기 예, 위해서. 대리만족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의 대리만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나쁘다가 아니고 정상이라고 봐요. 예, 부모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가 잘 되고 그 잘 되는 걸 통해서 만족한다는 게 왜 나쁜 겁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놓친 게 있다는 거죠. 뭐냐면, 엄마 아빠가 아이를 통해서 행복하려고 한다면 먼저 아이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행복해서 그 행복한 에너지 가지고 자기 인생을 조금 더 과감하게 계획하고 그 위해서 조금 힘을 내는 아이로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좀 더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욕심내는 건 좋다 저는. 그 대신에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오늘 당장 우리 아이를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우리 아이를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도 나를 비롯해서 누군가 감동시키는 아이가 아닐 거거든요. 그게 작을 거예요. 그런 아이가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건 어려운 거 아닐까요? 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앞서 특목고 강사로도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뭐 한편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특목고 갈 만한 아이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당시 그렇게 판단을 했던 아이였고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과고 가길 바랬죠. 그런데 막상 그 학생이 과고 갔는데요. 반 학기 만에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집중하는 능력이 강했지만 자기 관심 분야 밖에는 소통이 잘 안 되는 아이였거든요. 이런 공동체 생활 그리고 학교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 말고 다른 분야도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그런 생활 어려워했어요. 특히 기숙사 생활을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자퇴를 했을 때 그 학생도 충격이었고 부모님도 충격이었지만 저도 사실 충격을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한테 과거로 가게 하게끔 하고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노력을 한다는 게 아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반성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럼 지금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분명 예전과는 다른 방식이죠. 네. 지금은 사실은 제 스스로 대안학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얘기 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학원을 참 어렵게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왜 대안학원이냐 하냐면요. 학원을 그만두게 하고는 학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원을 그만두게 하는 학원을 예. 꿈꾼다. 예. 그래서 그게 뭘까도 생각해 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이 오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학원에 왜 하는지 물어봐요. 그러면은 학교 수업 듣고 그날 배운 거 설명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죠. 오늘 학교에서 어떤 거? 네, 오늘 뭐 배웠어? 수업했어? 수학 배웠어? 그럼 수학책 갖다 줄 테니까 설명해 볼 수 있겠니? 그러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대답을 해요. 그리고 실제 제가 수업을 해줍니다. 간단하게 앞에서 1대1로 다 네, 해주세요? 1대1로 수업을 해줘요. 간단하게 이제 수학과 과학을 좀 합친 수업을 해주고요.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라고 해요. 모르는 거는. 그럼 아이 입장에서 물어보고 대답이 없잖아요. 그럼 다 알겠다고 했을 때 제가 설명을 해보라고 해요. 그때 아이의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상태를 좀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열에 몇 명 정도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아이들은 열에 몇 명이 아니고요. 몇십 명에 한두 명 정도예요. 예. 그날 배웠던 공부인데도 네. 학교에서 공부. 제가 직접 바로 앞에 설명해 주는 건데도 제가 만족하는 대답을 해주는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은 학생들을 많이 받지 못하고 그쵸. 시간이 굉장히 걸리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하루 동안에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 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돼 있죠. 목소리도 많이 안 나오죠. 나중에 이야기하다 그렇죠. 보면은.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 느낌은 참 저희가 이걸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에요. 처음에 와서 정말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한 2달 정도 집에 가서 매번 저거 일주일에 2번밖에 수업 안 하는데 할 때마다 그날마다 엄마한테 가서 학원 그만두고 싶다고 했나 봐요. 근데 제 수업만 그만두고 싶다고 했대요. 왜 그랬어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시켰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2달 지나서요. 애가 엄마한테 거꾸로 얘기했대요. 원장쌤 수업 때문에 제가 발전을 했다고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했대요.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때요? 저도 처음에보다 지금은 좀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서툴렀어요. 뜻은 좋았는데 방법이 서툴렀고 너무 조급했다고 할까요? 빨리 성과를 내려고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놀랬어요. 좋은 뜻인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것들 요구하는 것 같고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죠. 학교에서도 하고 학원에서도 하는데 집에 가서까지 과제 한다고 밤 11시, 12시까지 아이들이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정말 열심히 하니까 좀 쉬게 해주세요. 쉴 때 텔레비전을 보든 자기 핸드폰을 갖고 놀든 아예 좀 쉬게 해주세요 했는데 처음에 제가 그 말씀을 했을 때 공감을 하셨어요. 근데 한 2-3달 지나니까 그만두더라고요. 근데 그만둘 때 아이들은 아직은 발전 안 됐는데 그만두셨어요. 근데 저한테 하실 말씀이 뭐냐면 어머니 마음이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또 오고 있는 모습을 못 봐주겠다고. 이렇게 수업 방식 바뀌고 나서 네. 학생 수 변화가 네. 많았죠? 그렇죠. 어느 정도로 기존에 잘 제가 나갈 이렇게 때 해가지고 좀 학원이 잘 되면 좋은데 네. 사실 잘 안 돼요. 한창 때 그 잘 나갈 때 네. 학원의 학생 수와 지금 비교하면 몇 분의 몇으로 주는 거예요? 뭐 수학적으로 한 4분의 1 정도 됐나요? 예. 그럼 수입이 그만큼 그쵸. 줄어든 그러니까 거잖아요. 수입은 어쩌면 4분의 1보다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 구조가 괜찮으세요? 그래도 네. 괜찮으세요? 안 괜찮죠. 네, 안 괜찮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네. 집사람이 떠오르죠. 네, 근데 이제 고마운 건 집사람이 응원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왔고요. 기존의 학원들의 일방적인 칠판 수업이 아니고 네. 1대1 교육에다가 너 설명해봐. 일일이 상담하고 네. 뭐 수다로 시간을 보내고 그럼 주변에서 걱정 어린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초반에는 이제
급격히 줄어드는 아이들, 뭐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좀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망하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느냐도 얘기도 사실 많이 들었고요. 어쩌면 그 쓰는 경험이 그나마 지금의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예전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Two of us riding nowhere, spending someone's hard-earned pay. You and me Sunday driving, not arriving on our way back home. Run away home, run away home. We're going home. 두 딸의 아버지인데 네. 아이들을 그렇게 얻음으로 인해서 교육자로서도 바뀐 게 많죠. 그렇죠. 제가 첫째 아이가 태어난 게 2007년도예요. 2007년도에 이제 첫째를 봤는데 그때는 토 일요일까지 학원에 다녔어요. 특목고 이제 강사의 역할도 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이 태어났는데 아이하고 있는 시간보다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뭐 집사람하고도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좀 다툼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일요일 날을 쉬었어요. 이제 매일 나가다가 근데 일요일 날 쉬었더니요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달라고? 이 하루 쉬는 게 이렇게 나한테 많은 걸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 해 토 일요일 다 쉬어요. 지금도 토 일요일은 네, 수업. 지금은 토 일요일 아예 안 합니다. 토 일요일 날 쉬는 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지금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세요? 진짜 네. 아이들 아직 취학 전이라고 들었어요. 네, 7살, 그러면 의뢰 그냥 유치원 보내고 네, 네. 어린이집 보내고 예체능 음악학원 한두 군데 네, 보내고 뭐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 네, 네. 아이들 있는 부모들은 그런 교육은 전혀 안 시키세요. 선행교육이 나쁘다고 저는 얘기했잖아요. 불량식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저희는 아이한테 선행교육 안 시키느냐? 선행교육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얄밉게 시키는 거죠. 얄밉게? 네. 그리고 아주 능구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와 저희 집사람은 알겠고요. 구체적으로 예. 어떻게 얄밉게 시키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글을 혼자 배웠어요. 첫째 아이가 아무것도 아무도 뭐 학습지를 풀지 네. 않았는데도 근데 아이가 이제 친구하고 놀다 와서 엄마 내 이름 뭐야? 어떻게 써? 그러면 이제 5살 때 물어본 것 같아요. 6살 때인가. 그럼 그걸 써주고 이거 너 이름이야. 조금 지나니까 엄마 아빠 이름 뭐야? 그래서 엄마 이름 이거고 아빠 이름 이거야. 그야말로 교육을 야금야금 예, 시키는. 근데 이제 그걸 했던 뿐이지 써봐라고는 안 한 거죠. 아. 네, 끝이에요. 근데 아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그림으로 하는 거죠. 처음에 했던 그림이 이제 저희 사진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봐도 글자인지 그림인지 헷갈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조금씩 아이가 흥미 있을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취학 전이라 선생님 아이들을 그냥 뭐 나름 자유롭게 키우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 딱 들어가서 얘가 학업 때문에 힘들다. 뒤처져서 힘들다. 아빠는 학원 갈래. 학원 보내줘 하면 안 보낼 자신 있으세요? 그때 상황 가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아이가 만약에 학원을 가고 싶다고 했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제가 공감할 수 있다면 저는 보내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이제 주도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네, 공감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신 물론 그거는 하겠죠. 정말 필요하니 물어봤을 거고, 그리고 언제까지 다닐 건지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거고요. 그리고 더 궁금한 건 사실 뭐냐면 왜 혼자 못할까를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그 결론이 만약에 정말 사교육을 받는 거라면 해줘야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생계를 위해서라도 학원 이제 계속 네네. 교육 방식, 개선된 네. 교육 방식으로 하실 거고, 또 교육 모임 활동도 활발히 하시고, 네. 팟캐스트 진행도 하시고,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사실 이제 대안학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디도 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대안학원이라고 하니까 다들 이상하게 보시는데, 사실 제가 현 제도로서 우리 학원을 대안학원으로 완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학교 공교육의 보조 수단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기회는 줄 수 있지만 완성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학원은 그래도 공부하는 데잖아요. 놀는 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꿈꾸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노는 걸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정말 잘 설계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공부할 때 때가 됐을 때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좀 생소한 말이긴 한데 김해 교육협동조합을 꿈꾸고 있어요. 교육협동조합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환경, 그래서 행복한 공간,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뭐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호긴 하겠지만 선생님이 교육 방식에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네. 좀 흔들림 없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활발한 활동 통해서 많은 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진정 행복한 교육은 뭔가 네. 거기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으면 저도 뭐 좋겠고요. 예. 오늘 많이 배웠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